안녕하세요 여러분. 22장 파일 읽기와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자, 먼저 파일의 어떤 내용을 읽거나 혹은 쓰거나 할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실제로 파일을 사용하려면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되는데 파일 열기, 그리고 사용이 끝난 파일을 닫아야 되는데 파일 닫기, 이 두 가지 가장 기초적인 것 먼저 살펴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일을 실제로 읽고 써야 되는데 C에서 파일을 읽고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문자열인 경우랑 다음에 바이너리 자유로인 경우, 이 두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파일에서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것은 하드디스크, 줄여서 그냥 디스크라고 그러죠. 디스크에 저장하는 어떤 단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자, 이 같은 경우에는 C 하드디스크, C 밑에 템프라는 폴더가 있죠. 템프라는 폴더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디렉토리라고도 하죠. 폴더 혹은 디렉토리 밑에 1.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더블 클릭해 보면 이처럼 메모장, 노트패드가 실행이 돼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스크에 파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왜 저장을 하죠? 이런 노트패드가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혹은 PC의 전원이 꺼져도 그래도 뭔가 자료를 저장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처럼 파일에다가 이처럼 정보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특정 폴더 혹은 특정 디렉토리라고 하죠. 그 밑에 저장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파일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일에다가 어떤 정보를 읽거나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거나 혹은 쓰거나 두 개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읽거나 쓰거나.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바로 읽거나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하면요,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파일을 연다는 얘기는 일종의 파일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는 뜻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권한을 획득. 어디로부터? 보통 운영체제라고 그러죠. OS 운영체제로부터 내가 이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권한을 획득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파일 열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을 실제로 읽거나 혹은 쓸 수 있겠죠.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파일에 대한 사용이 끝났으면 그 파일에 대한 권한을 좀 이제 획득했다고 했잖아요. 그 권한을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프로그램, 다른 데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파일을 사용이 끝나면 파일 닫기를 꼭 해줘야 된다. 권한을 다시 OS로 반환해줘야 된다. 이러한 3단계,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함수 fopen을 사용하면 됩니다. f는 아마 파일의 약자겠죠? 파일을 여는 함수. 자, fopen을 사용하려면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되고요. 자, 함수 fopen 자체를 이제 살펴보자면, 자, 입력 파라미터로 어떤 게 들어가나요? 자, 입력 파라미터 일단 두 개입니다. 뭐냐면 파일 경로, 그러니까 내가 열려고 하는 파일의 경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C의 1.txt 같은 이런 파일 경로를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건데, 어떤 모드로 열 것인가. 근데 대표적인 게 읽으려는 목적인가 아니면 쓰려고 하는 목적인가, 혹은 텍스트 파일을 열 것인가 아니면 바이너리 모드로 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 뒷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 하고요. 자, 만약에 이 함수의 호출이 성공했다, 파일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획득했다 그러면 오픈된 열린 파일의 정보를 갖고 있는 구조체 포인터, 즉 파일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열기에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널이 반환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면요, 파일 스터디스크 fp 파일은 fopen 한 다음에, 자, 여기 경로가 어떻게 되죠? C의 템프의 1.txt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슬래시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역슬래시가 확장 문자, 즉 escape 캐릭터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처럼 서식 문자 내에서 역슬래시를 쓰려면 역슬래시를
두 개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역슬래시가 두 개라는 것. 사실 이 경로는 C의 1.txt, C의 템프 밑에, 템프라는 폴더 밑에 1.txt라는 것이 실제 경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읽기 전용이라는 뜻에서 소문자 r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 매개 변수와 그리고 이 반환되는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내용은 뒤 슬라이드에서 일단 보기로 하고요. 네,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파일 여는 함수 뭐였죠? fopen이었죠. 자, 이 fopen은 두 개가 입력 파라미터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파일 경로였습니다. 이 파일 경로가 사실은 두 가지 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로 나눠집니다. 자, 절대 경로는 뭐냐면 자, C 하드디스크 C 밑에 템프 디렉토리 밑에 1.txt라는 파일이 있다고 치면 자, 절대 경로라는 것은 최상위, 즉 하드디스크, 디스크 드라이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C 콜론 역슬래시 템프 역슬래시 1.txt와처럼 하드디스크 최상위 루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절대 경로 되어 있고요. 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나 뭐 D로 시작되는 거가 되어 있고요. 리눅스라든지 혹은 유닉스 시스템, 유닉스에서는 자, CD가 없기 때문에 슬래시로 시작됩니다. 자, 슬래시로, 즉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될 때 이런 것이 바로 절대 경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에 비해서 상대 경로라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디렉토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혹은 프로그램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런 현재 디렉토리, 현재 폴더라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C의 템프 밑에 있다. 그러니까 즉 템프 밑에 있다고 치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파일을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냥 1.txt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프로그램이 머무르고 있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1.txt를 열겠죠. 만약에 현재 프로그램이 C 바로 밑에 있다 그러면 C 바로 밑에 있는 1.txt가 열려지는 거고요. 아니면 C 밑에 템프 밑에 있다. 이 같은 경우 C 밑에 템프 있다 그러면 그냥 오픈 1.txt를 한다 그러면 C 템프 밑에 있는 1.txt가 열려지게 되겠죠. 자, 우리 명령 프롬프트에서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d 땡땡 d 콜론 엔터 치면 D로 와졌죠. 자, 여기서 디렉토리를 폴더를 만들어 볼까요? mkdir temp2 temp2가 있다고 하네요. temp3 temp3을 만들고 cd temp3 하면 temp3으로 가지죠. 그래서 디렉토리 명령어 dir을 치면 아무 파일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노트패드 1.txt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 경로니까 현재 지금 폴더가 D에 템프3니까 요 밑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엔터 딱 치면 새로 만들시겠습니까? 그래서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닫을게요. 자, 그러면 dir 치면 D에 템프3 밑에 1.txt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 경로의 예인 거죠. 지금 현재 폴더 디렉토리 밑에서 1.txt를 만드니까 이렇게 D의 템프3 밑에 1.txt가 생긴 거고요. 네, change 디렉토리 cd 명령을 통해서 cd 점 두 개 치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폴더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노트패드 1.txt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 경로는 상대 경로인데 현재는 D 디렉토리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 경로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dir 치면 D 폴더 바로 밑에 1.txt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아니면 아까처럼 템프3 밑에서 만들면 템프3 밑에 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경로는 현재 경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노트패드 한 다음에 D의 템프3 밑에 1.tx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최상위 드라이브 경로부터 시작하니까 절대 경로가 되겠죠? 이렇게 치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까? 테스트입니다. 저장하고 닫기 하면
예, 이처럼 최상위 폴더부터 시작해서 절대 경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 우리 명령 프롬프트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읽기 쓰기 모드. 두 번째가 이제 모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F 오픈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 모드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드도 또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열 것이냐, 혹은 쓰기 전용으로 쓰기용으로 열 것이냐로 따라서 두 가지가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쓰기도 좀 머리 아프죠? 근데 쓰기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오버라이트 해버리고, 즉 처음부터 새로 무시하고 처음부터 새로 쓸 것이냐, 혹은 어펜드 그러죠. 기존에 있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뒤에 추가해서 어펜드해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파일을 열려고 하면 읽기냐 쓰기냐 두 개 나눠진다. 근데 읽기면 그냥 읽으면 되고요. 쓰기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 날려버리고 새로 쓸 것이냐, 아니면 기존 내용 제일 뒤에 붙여서 덧붙이는 스타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열 때 마지막 모드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바이너리냐 아니면 텍스트 모드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는 그냥 심플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 모드, T 모드라고 한다면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료의 변환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파일을 읽고 쓸 때, 그때 내가 읽은 자료, 읽은 내용, 혹은 쓸 때 내용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바이너리 텍스트 모드 값을 주지 않으면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텍스트 모드가 기본값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바이너리 모드는 특별히 변환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텍스트 모드일 때 어떤 식의 자료 변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파일로 읽거나 쓸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어려웠더라도 꼭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파일 열 때 모드, 어떤 모드가 있느냐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읽기 쓰기 모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읽기 전용으로 열 것이냐, 아니면 쓰기인데 기존 걸 날리고 새로 쓸 것이냐, 아니면 기존 내용 뒤에 첨가해서 쓸 것이냐가 있고요. 뒤에 플러스 붙은 애들 있죠. R 플러스 W 플러스 A 플러스, 요것은 읽기와 쓰기를 같이 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다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읽기와 쓰기를 같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위한 모드가 있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읽기 쓰기 모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너리냐 텍스트냐,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조합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조합을 하면 RB 이렇게 할 수 있죠. RB는 뭐죠? 읽기 전용인데 바이너리 모드다. 아니면 WT, 이건 뭐죠? 쓰기인데 이제 텍스트를 파일을 쓰겠다 같이 읽기 쓰기 모드와 바이너리 텍스트 모드 두 가지가 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윈도우즈 운영 체제다, 윈도우즈 OS다, 그때 F 오픈으로 파일 연다 그런 거 했을 때 텍스트 모드 있다, 즉 여기 T를 썼을 경우에 아무것도 B 또는 T가 다 생략되어 있으면 디폴트가 T라고 그랬죠. 자, T인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러한 자료 변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뭐냐면, 자, 프로그램에서 메모리에 있던 역/n을 파일로 쓰면 어떻게 된다? 역/r, 역/n 두 개로 바뀌어진다. 혹은 반대로 파일에서 읽는다는 거죠. 파일에서 메모리로 fopen을 읽는다고 했을 때, fread로 읽는다고 했을 때, 자, 역/r, 역/n 이렇게 글자가 캐릭터가 두 개가 있다. 그게 읽으면 역/n, 즉 글자 한 글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함수 fopen을 써서 텍스트 모드로 파일을 열었다고 했을 경우에, 윈도우 운영 체제인 경우에는, 자, 파일에 쓸 경우에는 역/n, 즉 0a 요 하나가 캐릭터 두 개가 되고요. 혹은 파일에서 읽었다고 했을 때 역/r, 역/n 캐릭터 두 개가 역/n 캐릭터 하나로 바뀌어서 변환이 발생한다는 것,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좀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과연 뭘까요? 자, 그거 내용 잠깐 살펴보고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ASCII 캐릭터 코드 값으로 보자면 숫자 13이 되겠습니다. 16진수라면 0x 0D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캐리지 리턴이라고 합니다. 캐리지 리턴, 즉 약어로 CR이라고 하는데, 즉 줄의 제일 앞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런 특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역슬래시 n, 이건 뭐냐면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ASCII 코드 값으로 보자면 10진수라면 10이 되겠고요. 16진수로 하자면 0x 0a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라인 피드, 즉 줄임말로 LF라고 하는데, 라인 피드, 그래서 줄을 바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용되고 없는 도트 프린트,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많이 사용되는 프린터죠. 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자, CR 캐리지 리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줄의 제일 앞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역슬래시 r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자, ABC 역슬래시 r DEF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역슬래시 r 만났으니까 줄의 제일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따라서 D가 어디로? D가 사실은 A 위치에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트에서 출력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DEF가 되겠죠. 즉 제일 앞으로 이동한다. 역슬래시 R을 만나면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LF는 라인 피드, 그래서 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BC 역슬래시 N 그렇게 되고 DF를 만났다 그러면 ABC 줄이 바뀌었죠. 그래서 줄이 바뀌어서 D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으로 안 왔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줄만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보면 세 칸이 있고 빈 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DF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결합하면 이것도 잘못됐네요.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 있다고 하면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자, 제일 앞으로 왔다가 ABC 출력이 되죠. 출력이 되고 역슬래시 R 제일 앞으로 왔다가 역슬래시 N 다시 줄이 바뀌었죠. 그래서 ABC, DEF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캐리지 리턴하고 라인 피드하고 그런 뜻이다. 즉 캐리지 리턴은 제일 앞으로, 라인 피드는 줄을 바꾼다는 뜻이 되겠고요. 네,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도록 하죠. 자, 메모리상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프린트F를 쓰잖아요. 프린트F에서 역슬래시 n 하나만 썼잖아요. 자, 이 역슬래시 n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됐죠? 줄도 바뀌고 라인 피드도 되고 다음에 뭐였죠? CR 캐리지 리턴도 되고 두 개 다 됐었죠. 그냥 프린트F, 즉 메모리에서 썼을 때는. 하지만 이것이 파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슬래시 n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두 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윈도우 운영체제입니다. 자, 리눅스나 유닉스 아니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자, 텍스트 모드로 파일을 열었다고 하면, 자, 메모리상에 역슬래시 n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파일로 써질 때는 이 API, 이 함수 자체가 역슬래시 r을 붙여서 파일에 출력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반대로 파일에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읽었습니다. 메모리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슬래시 r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슬래시 r을 일부러 빼버립니다. 즉 그냥 역슬래시 n 하나만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상에서 처리할 때는 캐리지 리턴이 필요 없고 라인 피드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LF 하나만 남겨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의외로 윈도우 운영체제 파일 쓸 때 텍스트 모드 열 때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함수 fopen으로 파일을 여는 것 간단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확히 알아두어야지만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두 번 좀 더 반복해서 보시면서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강력히 권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수 오픈 호출해서 그 결과값, 반환값이 어떻게 된다? 구조체 파일 구조체에 대한 대문자 FIL이죠. 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구조체 정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특별히 파일 디스크립터 그래서 중간에 파일에 대한 어떤 OS에서 전달하는
파일에 대한 유니크한 값, 그것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함수 fopen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반환된다고 했죠? 널 포인터가 반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널 포인터가 반환이 되면 이것은 파일 열기에 실패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패했는지는 오류 코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오류 코드에 관한 부분은 우리 좀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함수는 파일을 닫는 함수 fclose가 되겠습니다. fclose. F는 아마 파일의 약자겠죠? 파일을 닫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 fclose를 쓰려면 standard.io.h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깐 살펴보자면 입력 파라미터로 우리가 fopen에서 성공했으면 반환되는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파일을 닫게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게,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fopen을 열었다, 성공했다 그러면 반드시 fclose를 닫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파일에 대한 사용 권한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이 해당된 파일에 대한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걸 잠깐만 살펴보자면 특정 프로그램이 파일을 열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부적으로 시스템 호출, 운영체제를 계속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권한을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걸 할당한다 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닫았다 그러면 결국은 OS상의 FD, 파일 디스크립트를 해제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쓸 수 있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권한의 획득이 되겠고요. 획득한 권한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메모리를 할당했다가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ctemp 밑에 있는 1.txt 파일을 새로 쓰기라는 얘기는 아마 W가 되어 있는 모드가 기존 거를 날리고 새로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A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너리 모드 B로 열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연 다음에 읽기 전용이면 R이 되겠네요. 그렇죠? R 플러스 바이너리 모드 B로 다시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열고 닫아 보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새로운 솔루션 하나 만들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장이니까 솔루션 이름이 22, 프로젝트는 22 언더바 0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보는 거죠. 네, 빈 프로젝트 콘솔 러닝 프로그램 마침 하시고요. 자, 소스 파일 추가 새 항목 C++ 파일 선택한 다음에 이그잼 01 언더바 1.c 하도록 할까요? 제까지 해서 모두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해당되는 이 파일을 열다는 거죠. 근데 새로 쓰기 플러스 바이너리 모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파일 경로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캐릭터 먼저 파일 경로를 파일 패스는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ctemp 1.txt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escape 캐릭터이기 때문에 슬래시를 2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2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파일 이제 fopen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야겠죠? open을 하는데 그 경로가 이 파일 패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쓰기 바이너리 모드니까 새로 쓰기니까 W, 바이너리 모드니까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주고 fopen 했으면 그 결과값을 전달받은 게 뭐라고 그랬죠?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 파일은 null 이렇게 해줬는데 자, 그러면 이 P 파일을 전달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 fopen을 호출했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뭐가 되죠? P 파일이 null이 아닌 거죠. P 파일 null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열렸으니까 이처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printf를 통해서 어떻게? 네, 파일이 성공했다고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이 부분이 %s가 되겠네요. 그렇죠? %s가 되고 모드는 wb가 되겠고 %s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일 경로니까 파일 패스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는 실패했죠? 파일 모드 파일가 f 오픈한 게 실패했다 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f 오픈 호출했는데 include 안 해주겠네요. 그렇죠? include 해줬군요. 스탠다드 io.h 해줬고요. 자, 이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빌드 한번 해볼까요? 빌드 해주시고요. 자, 빌드 성공했으면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C 템프 1.txt 모드 wb f 오픈 실패. 자, 왜 실패했을까요? 그래서 탐색기로 C 경로에 가보니까 템프라는 폴더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템프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새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하면 파일을 새로 쓰기 모드의 바이너리 모드로 열게 성공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끝났느냐? 사실 끝난 게 아니죠. F 오픈 했으면 성공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F 클로즈를 해줘야겠죠? F 클로즈에서 P 파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빌드를 하고요. 자, 다시 한 번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하면 F 오픈에 성공했고 성공한 다음 F 클로즈까지 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C의 템프 밑에 가보니까 크기가 0인 1.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파트로 계속 가세요. 자, 그런데 파일 한 번 더 열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읽기 전용의 바이너리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B가 되겠죠? 이 부분은 똑같이 명령 블럭을 컴퓨터를 C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주고요. 달라지는 부분이 WB가 아니라 RB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똑같이 WB가 아니라 RB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쓰기 모드로 연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다시 읽기 모드로 해서 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내가 쓰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읽어야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처럼 먼저 쓰는 오퍼레이션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F 오픈 쓰기로 연 다음에 실제로 써주고 그 다음에 F 클로즈 해준 다음에 읽기로 다시 연 다음에 클로즈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로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의 각각의 그 연산을 두 개를 블럭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5 눌러서 실행하자면 얘처럼 제일 처음 쓰기로 열어서 닫아줬고요. 두 번째는 읽기 모드로 해서 열고 닫아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파일 C 템프 밑에 있는 2.txt를 읽기 전용 R이 되겠네요. 바이너리 모드 B로 열고 닫아보세요. 단 열기에 실패하면 그 이후 에러 오류 코드를 출력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 책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연습 문제 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에러 넘버.h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전역 변수로 에러 넘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러 넘버라는 전역 변수에 만약에 F 오픈이 실패했다 그러면 그 오류 코드가 여기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값으로 2, 13, 30 뭐 이런 이름으로 E 넘버, ENT, EXS, EROFS와 같은 이런 상수값으로 기억해도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폴더가 없어서 파일 열기 실패했다. 그러면 2번이고요. 권한에서 접근 거부할 때는 13번. 그리고 마지막 읽기 전용을 쓰기로 했을 때는 EROFS와 같은 오류 코드가 있으니까 이런 오류 코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유로 파일 열기에 실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럼 실제로 소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습 문제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_03이 되어 있고요. 콘솔 응용입니다. 빈 프로젝트 마침.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시고요.
소스 추가 새 항목에서 10 플러스 파일 선택해 주시고 뷰잼 01 언더바 2.c 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네, 까지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문제는 앞 문제와 달리 파일 경로가 일단 좀 다르죠. 그리고 읽기 플러스 바이너리 모드랑 게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연습 문제가 비슷하니까 일단 앞에 있는 연습 문제 그대로 복사를 해왔어요. 자, 달라지는 부분이 자, 파일 경로가 일단 다르죠. 2.txt 바꿔주고요. 그리고 읽기 바이너리 모드니까 WB가 아니라 RB가 되겠죠. 그래서 성공 여부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2.txt고 RB 모드 성공했다는 거죠. 자, 실패했다 그러면 RB 모드가 실패했다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고 물론 파일 연 다음에 클로즈 해준 건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빌드를 해주고요. 예, 성공한 다음에 Ctrl F 파일을 눌러서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나오네요. 맞죠? 파일이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자, 이처럼 함수를 호출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주느냐? 자, 실패 코드를 어떻게 하면 출력해 주는 것도 일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왜 실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실패 코드를 찍으려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죠. 그래서 error_number.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자, 이처럼 오류가 발생을 한 케이스에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패를 했고 그 값이 %d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로 하고 전역 변수로 뭘 입력한다고 그랬죠? 네, 전역 변수로 이 RRNO 에러 넘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에러 넘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 파일을 눌러서 빌드와 실행을 동시에 해보면 에러 코드가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러 코드 2번 무엇이었죠? 에러 코드 2번은 폴더가 없거나 경로명에 폴더 없거나 파일이 없을 경우에 그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이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했죠. 아니면 여기 에러 넘버 .h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문서 열기를 가보면 여기에 이 헤더 파일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2번은 ENOENT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요. 네, 구글에서 C 에러 넘버 ENOENT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를 첫 번째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실제 들어가서 봤더니 네, 이러한 파일 또는 디렉토리 지정된 파일 또는 디렉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네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열려고 하는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서 파일을 열 수 없다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C의 템프 밑에 2.txt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C의 템프에 2.txt가 없네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처럼 여기서 오류 코드 2번을 리턴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서서 첫 번째 이거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C의 템프 이 같은 경우도 1.txt가 없었죠. 하지만 쓰기 모드라고 한다면 새로 쓰기 모드라고 한다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해버렸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게 비해서 자, 읽기 모드로 열었다고 하면 해당되는 파일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 즉 읽기 모드랑 쓰기 모드랑 그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팁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읽기 모드로 해서 이 파일이 없어서 읽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기 2.txt를 한번 만들어 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C 템프 밑에 1.txt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이름을 F2를 눌러서 2.txt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Ctrl F 파일을 눌러서 새로 실행을 시키면 현재 이 파일이 있으니까 읽기 모드 열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파일을 읽고 파일을 쓰는 것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자열,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문자열하고 바이너리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트패드로 메모장을 열면 보이죠? 근데 바이너리 자료는 노트패드를 열면 이런 이상한 해괴명측한 깨진 글자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읽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mp3 파일 같은 경우에는 mp3 플레이어가, jpg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는 이미지 뷰어가 열죠. 이처럼 사람이 직접 읽을 수 없는 그런 숫자들로 구성된 파일을 바이너리 자료라고 하고요. 자, 이 각각의 별로 문자열이냐 스트링이냐 바이너리냐에 따라서 파일을 읽을 때, 쓸 때 쓰이는 함수들이 다릅니다. 그 각각을 두 개를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자열 바이너리 자료를 파일과 읽기 저장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문자열 스트링 경우에는 숫자 0이 나오면 문자열이 끝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오른쪽 예를 보자면 ABC, 대문자 ABC가 있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역/R, 역/N 숫자로 13, 10이라고 그랬죠? 10진수로. 그 다음에 숫자 0이 오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문자열이 끝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파일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 자료를 쓸 때 숫자 0이 나온다 그러면 글까지만 해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되겠죠. 즉 파일의 끝 혹은 문서의 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너리 자료라고 한다면 우리 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숫자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 0은 그냥 단순한 숫자 0, 즉 일반적으로 저장되는 자료의 하나의 값일 뿐이지 어떤 문자열이 끝난다, 자료 끝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숫자 0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에서는 문자열로 읽기 쓰기 할 경우에는 숫자 0이 나오면 읽거나 혹은 쓰는 것을 중지하는 데 비해서 바이너리 자료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양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숫자 0이 들어가 있어도 그걸 쓸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의 미묘한 차이는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이 부분은 뒤에 실제 함수를 살펴보면서 우리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열 스트링을 쓰는 함수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입니다. sprintf랑 sput 두 개인데, sprintf는 서식, 그러니까 포맷 문자열이죠.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 fput은 서식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단순히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rintf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 하나인데 sprintf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사용하려면 standard.io.h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 fprintf를 쓰기 위해서 입력 파라미터 무엇이 됐냐면, 먼저 자, 파일이 열었다, fopen에서 성공하면 전달받는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먼저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서식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 문자열에 따라서 해당되는 매개 변수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함수 printf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함수 printf보다 제일 앞에 매개 변수는 뭐가 더 추가되어 있죠? 네,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고 일반적인 printf와 거의 동일한 문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수 fput이 되겠는데, fput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tandard.io.h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독특한 게, 자, 매개변수 두 개인데, 먼저 함수 fopen의 연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두 번째로 놓고요. 첫 번째는 뭐가 넣냐면 출력할 문자열 내용 있죠. 그것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게 되겠습니다. 즉, 파일에 쓰고자 하는 문자열, 이 문제는 당연히 숫자 0, 즉 널 문자로 끝내야 되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우리 예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간단한 예제입니다. 먼저 앞에는 파일 구조체에 대한 p 파일이 되겠네요. p 파일은 fopen 한 다음에 블라블라 c에 1.txt 같은 걸 열겠고요. 콤마 다음에 읽기 전 써야 되니까 wt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w는 읽기고, 읽기인데 기존 파일을 엎어치는, 새로 쓰게 되는, 기존 내용을 오버라이트 하는 게 되겠고, 텍스트 모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열고 특정 경로를 열어서 역/두가 와야 되죠. 자, 이렇게 열었다고 하고 그 열려진
파일 포인터해야 되고 먼저 fput 해서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는데 abc 대문자 abc 역/r 역/n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서식 문자를 쓰는 fprintf로 출력하는데 p파일해야 되고 서식 문자열이 %s %d죠. 그러니까 문자열 하나랑 숫자 하나를 출력하는데 문자열은 똑같이 MSG 위에 있는 요 내용에 전부 다 출력하고 숫자 10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파일에 써지는 내용은 MSG fput으로 처음에 출력된 내용 abc 역/r 역/n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서식 fprintf의 첫 번째 서식 문자에 의해서 abc 역/r 역/n이 그리고 또 출력이 되고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출력되고 마지막 %d에 의해서 숫자 10이 출력되는데 10이 어떻게? 아하, 문자 10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숫자 10이 그대로 숫자 10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문자열로 10 이렇게 해서 출력된다는 것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스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소스들 파일을 열고 그리고 열기 성공했으면 파일 닫고 그 메인 그 소스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리턴형이 빠졌네요. 자, 이게 가장 골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을 내용을 쓰는데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fput 한 다음에 어떤 걸 처음에 쓴다고 그랬죠? msg 이 내용 abc 역/r 역/n 이 내용을 출력해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출력해 주죠? 파일 연 p 파일 파일 구조체 포인터라고 했습니다. 파일 구조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이거 한번 출력해 주고요. 또 f 뭐였죠? fprintf였죠? fprintf고 자, 첫 번째 파라미터 p 파일 구조체 포인터 넘겨주고요. 자, 다음 포맷은 어떻게? %s %d였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은 좀 전에 우리 출력한 msg 그리고 숫자 10을 이렇게 출력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 저장하고 빌드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컨트롤 F5로 실행을 하면 성공했고 파일 써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실제 그러면 파일을 한번 열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C의 템프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1.txt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아하, abc 10이 정상적으로 파일이 써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우리는 좀 전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기 때문에 C의 1.txt라는 파일이 생겼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했다고 해서 한 다음에 다시 1.txt 열면 그래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파일을 연 모드 WB죠. 언제나 새로 오버라이트 기존 내용을 없애버리고 새로 쓰기 때문에 언제 같은 내용이 써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WB 대신에 만약에 AB를 해볼게요. A는 어펜드, 그러니까 추가하는 모드잖아요. 그렇죠? 어펜드 모드로 열어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실행이 끝났죠? 시켜보면 그런 다음에 C의 템프에 1.txt를 열어보면 아하, 우리가 처음에 쓴 내용 그 뒤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실행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뒤에 첨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WB랑 W 모드랑 A 모드 차이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음으로 문자열 형태의 자료를 파일로부터 읽는 함수들 어떤 게 있나요? 자, fscanf와 fget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fscanf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는 scanf 아시죠? 그 scanf의 파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f는 파일의 약자겠죠? 그래서 scanf와 거의 유사한 형식을 지닌다고 보면 되겠고요. fget 함수는 서식이 없이 그냥 문자를 통으로 읽어드리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scanf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standard.io.h 파일 인클루드된 건 똑같고요. 자, 기존의 scanf와 비교할 때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제일 앞에 파일 앞서서 우리가 fopen으로 연 fopen이 성공했으면 파일 열었으면 그때 반응되는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라는 것 이외에
뒤에 포맷 들어갔고요. 읽어야 파일로부터 문자열 정보를 읽을 때 사용되는 포맷이 있고요. 이 포맷에 따라서 뒤에 매개 변수들이 더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라고 하면 뒤에 뭐가 오죠? %int value, 인티저 밸류에 대한 포인터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scanf와 마찬가지로 자 서식 문자에 따라서 뒤에 값을 저장할 변수들에 대해서 이처럼 추가로 매개 변수를 전달해 주면 되겠고요. 자 함수 fget인 경우에는 자, 이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것이 자, fopen 연 파일에 대한 구주체 포인터 정보는 제일 뒤에 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파일로부터 문자열을 저장할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기가 1024바이트만큼의 문자열 캐릭터 배열을 만약 할당을 했다. 그러면 크기가 1024라고 한다면 그 시작 주소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버퍼에 내가 파일로부터 문자를 저장할 읽어드릴 버퍼의 크기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 예제 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get 처음에 버퍼를 주는데 이 버퍼는 아마 앞에 캐릭터 버퍼 다음에 1024는 0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주어졌겠죠. 그래서 이 버퍼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기고요. 그리고 fopen의 연 파일에 대한 파일 구주체에 대한 포인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버퍼에 대한 크기가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fscanf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일 구주체에 대한 포인터와 서식 문자열 %s %d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s에 해당되는 문자열 배열의 시작 주소 그리고 %d에 해당되는 인티저 변수의 저장할 주소를 뒤에 매개 변수로 더 추가적으로 줬네요.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입력을 받을 것인가. 자, 이 부분 우리 소스를 보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스는 우리 앞서서 썼던 그 파일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편의상 AB 대신에 WB도 하기로 하고요. 자, WB로 새로 깨끗하게 쓰겠죠? 자, 이 내용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읽어드리는 부분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파일을 열어야겠죠? 오픈하고 두 번째 읽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클로즈. 자, 3단계 거친다는 것.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블럭 그대로 일단 재활용 가능하죠? 그래서 p 파일은 다시 자, f 오픈 하고요. 성공했으면 읽고 그다음에 클로즈를 해줘야겠죠? 자, 읽을 때 열 때 어떤 모드로? 읽기 전용 모드로 일단 열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클로즈 하는 건 똑같이 클로즈는 똑같겠습니다. 그렇죠? 파일 클로즈를 해주고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 이렇게 읽어야겠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fget을 이용해서 읽는다고 하면 먼저 버퍼를 먼저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그 버퍼의 크기, 최대 크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파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죠. 자, 그러면 버퍼는 어떤 버퍼로 할까? 문자열이니까 캐릭터 버퍼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크기는 1024, 좀 충분히 크게 0으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이게 호출되면 버퍼에 해당되는 내용이 문자열이 하나 입력이 되는데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fget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다음에 실행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ABC 다음에 줄바꿈까지 이렇게 출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자, 1.txt를 열어보면 분명히 한 줄 외에 뒤에 여러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줄이 있는데 그 중에 출력된 내용을 보니까 출력된 내용은 놀랍게도 이 중에서 첫 번째 한 줄,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까지 아마도 출력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래서 함수 fget의 문자를 읽을 때 규칙, 이거 가장 헷갈리기 쉬운데요.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거 뭐냐면 줄 바꾼 기호, 예를 들어서 캐리지 리턴 하나 혹은 라인 피드 하나 혹은 두 개 같이 붙어 있어도 되겠죠.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 같이 만약 이 세 가지 경우라도 한 가지 만난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쭉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캐리지 리턴 그리고 라인 피드 이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요게 있죠. 요걸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스톱하는 거죠. 여기서 이까지만 딱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게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자, 우리 버퍼 크기 주잖아요. 그 버퍼 크기 마이너스 1만큼만 읽을 수 있다. 왜 마이너스 1이죠? 제일 마지막에는 숫자 0, 널 문자를 하나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1만큼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지키기 당연하지만 파일이 끝났으면 EOF, end of file이면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뭐 지키기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은 fscanf로 값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문자열 %s, %d 그리고 자, 버퍼를 여기서 편의상 memset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ize of 버퍼를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버퍼에다가 %s로 읽어드리고 자, 그리고 인티저 변수를 읽어드릴 int value가 필요하죠. int value를 선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자, 이 서식 문자열에 따라서 이 남은 부분 자, 1점 텍스트 보면 처음에 읽어드린 거 이제 남은 게 이제 두 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해당되는 것을 뭘로 읽어드린다? 버퍼랑 다음 인티저 값으로 읽어드린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각각 이렇게 printf를 통해서 출력하게 되겠는데요. 아하, 근데 memset을 쓰려면 string.h include 해줘야 되죠. include string.h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빌드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하고요. 다시 실행시키면 네, fget 출력한 이후에 fscan 결과로 문자의 남은 abc 그리고 숫자 10을 출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으로 fget은 역/r, 역/n까지 출력이 됐는데 fscanf %s 한 것은 뒤에 역/r, 역/n이 출력 없이 그냥 문자열만 전 출력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fscanf는 독특한 게 뭐냐면 구분자를 제외해서 반응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식 %s, %d에서 %s라고 한다면 문자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때 뒤에 뭐죠? 네, 줄 구분자 캐리지 리턴하고 라인피드 붙어 있는데 이것은 빼버리고 문자열만 준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특별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수 fget 같은 경우에는 캐리지 리턴 라인피드 뒤에 붙은 거 그대로 같이 붙여서 전달해 준다는 그런 차이점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된 문제를 파일에 쓰면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중간에 역/r, 역/n 캐리지 리턴 라인피드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중간에 또 뭐가 있죠? 중간에 이 역/r 대신에 뭘로? 숫자 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끝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부분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앞서서 우리 파일 라이트 이쪽 소스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WP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차이점이 뭐였죠? 중간에 MSG3은 0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즉 역/r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녀석이 숫자 0, 즉 널 문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어떤 녀석이 될까요? 네, 빌드를 하고요. 네, 성공했네요. 실행을 시키면 실제로 그 파일이 어떻게 써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놀랍게도 ABC 그리고 ABC10 자,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앞서서 우리 역/r, 역/n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리게 된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뒤에 ABC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더 붙여서 또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대응된 파일을 열어보면 그래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문자열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파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열 파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간에 숫자 0을 만나면 스타버가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넣을 문자가 들어가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글자만 출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이너리 자료를 파일에 읽고 쓰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부터 우리 살펴보게 될 바이너리 자료는 구조체 myStudent입니다. 그래서 먼저 12바이트만큼 캐릭터 베일이었죠. 캐릭터 베일인 스트링 네임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바이트 age가 있고 4바이트 젠더가 있습니다. 인티저 값들이 되게 됐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 왜 바이너리냐? 만약에 이름에 A, B, C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네 번째부터는 다 뭐죠? 0이죠? 다 0이고. 만약에 age가 숫자 10이 저장됐다 그러면 처음에 10만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나머지 3바이트는 여전히 0이네요. 그렇죠? 중간 곳곳에 저장해야 될 혹은 읽어야 될 데이터 곳곳에 숫자 0이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바이너리 자료라는 거죠. 이때는 바이너리 자료용 함수 파일 읽기 혹은 쓰기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전에 살펴본 구조체 정보고요.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바이너리 자료를 파일에 쓰는 함수는 함수 fwrite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tandard.h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자, 쓰는 방식은 fp하고 좀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파일, 오픈된 파일의 구조체 포인터를 제일 마지막에 일단 들어가지고 되겠고요. 자, 데이터를 쓰게 될 버퍼의 시작 주소, 포인터인데, 즉 시작 주소가 되겠죠. 시작 주소가 되겠고, 단위 항목 하나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항목이 몇 개가 되는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예를 들자면 구조체 한 개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구조체 배열의 원소 개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원소 개수가 몇 개인가? 예를 들어서 구조체가 앞에 같은 경우는 12 더하기 4 더하기 4, 20바이트였죠? 구조체 크기가 20바이트고, 그런 구조체가 하나 저장된다. 그럼 21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조체를 먼저 선언해주고, 구조체의 내용을 이처럼 써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fwrite를 통해서 쓰는데, 자, f 파일은 앞서서 함수 fopen으로 열었다고 치고요. 열은 그 포인트를 저장했다고 치고요. 자, 그리고 파일에 쓸 버퍼의 첫 시작 주소를 넘겨야 되니까, 막고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구조체의 주소를 그냥 넘겼습니다. &, 연산을 통해서 &student에서 자,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넘겨주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체 하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개수가 하나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이 내용이 그대로 파일에 써지게 되겠고요.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조체 myStudent를 정의해줬고요. 메인 함수로 가서 보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파일을 열고 파일 닫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구조체 변수, 0으로 초기화된 구조체 변수 하나 선언해줬고요. 자, 파일을 새로 초기화해서 쓰는 모드, 바이너리 모드를 연 다음에 자, 구조체 변수의 값을 이처럼 region 21 이렇게 초기화해 줬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파일을 쓰는 함수를 넣어줘야 할 텐데, 자, 어떤 파일을 쓴다고요? fwrite를 쓰면 되죠. fwrite인데 첫 번째가 버퍼의 시작 주소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student 변수의 시작 주소를 주고요. 자, 그리고 단위 원소의 크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student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사이즈 5하고 개수는 한 개, 그리고 p8 이렇게 해주면 파일에 써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환되는 값은 뭐죠? 반환되는 값은 단위 원소의 개수가 반환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int 값으로 ret를 하나 정의해주고요. ret는 fprint, fwrite 이렇게 해서 과연 몇 개가 써졌는지, 그래서 호출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요. 그래서
그래서 ret 값을 출력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고 네, 실제 시행을 해주게 되면 네, 호출 결과로 1, 우리가 하나 썼잖아요. 그렇죠? 스튜던트 변수 하나를 써줬기 때문에 1이 반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실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C1.bin이 있는데 먼저 루트패를 실행시켜서 자, 1.bin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면 아하, 바이너리 모드로 저장됐기 때문에 이처럼 약간 이상한 깨진 글자들이 이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이 파일에 구주체 정보가 저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 파일을 이처럼 스튜던트 구주체의 크기만큼 하나를 써주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사이즈 1로 해주고요. 1로 해주고 그러니까 단위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의 크기를 사이즈 오브 스튜던트 이렇게 해줘도 사실은 두 개 곱하는 값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나 이렇게 해주나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 같은 경우에는 단위 원소의 크기를 1로 했기 때문에 그 반응되는 값이 사이즈 오브 스튜던트 요 크기만큼이 반응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행을 시켜보면 네, 20바이트이기 때문에 20이 지금 반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write를 쓸 때는 사이즈 오브 단위 원소의 크기 개수 혹은 1 사이즈 오브 개수 사이즈 오브 전체 크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너리 자료를 파일로부터 읽는 함수 fread는요. 자, 지금까지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standard.h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요. 잠깐 보시자면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오픈한 한 파일의 구조체 포인터를 넘겨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읽어드릴 버퍼의 시작 주소 그리고 버퍼의 시작 주소를 첫 번째 넘겨주고요. 그리고 읽어드릴 항목 하나의 크기 항목 한 개의 크기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거의 항목의 개수 몇 개를 읽어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총 읽어드리는 바이트 수는 이 사이즈 곱하기 카운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이 반응되는 값이 사이즈 언더버팅 일종의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읽어드린 항목의 개수를 전달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읽어드릴 인풋으로 전달한 입력 매개변수로 전달한 개수와 반대되는 값이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오류가 발생했거나 파일을 끝까지 다 읽은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서 fread에서 반응값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실제 예제를 잠깐 보자면 자, 캐릭터 버퍼 1024만큼의 크기만큼의 버퍼를 먼저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그 버퍼로 함수 파일에서 그 버퍼로 값을 읽어드리는데 자, 캐릭터 버퍼니까 어떻게 되죠? 항목 하나의 크기는 1로 했고 그리고 이 항목 하나가 모두 몇 개? 버퍼 사이즈 크기만큼 개수만큼 1024개만큼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읽어드린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읽어드린 그 개수랑 그리고 원래 그 읽어드리려고 하는 그 개수랑 같다고 한다면 구조체로 읽어드린 버퍼의 내용을 이 구조체 크기만큼 구조체 사이즈 마이스튜드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복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내용이 어렵나요?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소스를 한번 보면서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너리로 파일 읽기. 자, FOP를 먼저 RB 읽기 전용 그리고 바이너리 모드를 연 다음에요. 물론 열개 성공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클로즈는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써주면 되죠? 네, fread를 쓰면 되겠죠. fread 그리고 자, 일단 먼저 버퍼의 시작 주소를 써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버퍼는 캐릭터 버퍼를 일단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그리고 사이즈 오브 버퍼 이렇게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픈된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 p 파일을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되는 것은 1바이트가 모두 몇 개 읽혀졌는지 그것이 반응되게 되겠죠. 자, 이 버퍼는 우리 캐릭터 버퍼로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버퍼 크기는 1024 충분히 크게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버퍼로 해당되는 파일에서 읽어드리겠죠. 자, 그러면 버퍼 최대 버퍼 크기만큼 읽어드리겠죠. 자, 그러면
읽어드린 그 개수가 뭐랑 같다? 예, 지금 우리는 구조체니까 my student죠. 즉 읽어드린 크기가 구조체 정보가 같다 그러면 성공인 경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자, flead군요. flead가 몇 바이트 읽어드렸다. 오류. flead가 몇 바이트 읽어드렸다. 되는 거죠. 즉, 리티 바이트만큼 읽어드렸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뭐랑 다르다는 얘기죠? 네, size of my student 와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공이 되는 거고, flead가 몇 바이트만큼 읽어드렸다, 즉 구조체 my student만큼 읽어드렸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버퍼 이제 읽었으니까 이 버퍼는 말 그대로 캐릭터 버퍼니까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카피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스튜던트 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스튜던트 2에다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mem 카피를 써서 mem 카피. 자, 데스티네이션 어디? 스튜던트 2의 스튜던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2 변수에 주소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스는 우리 좀 전에 버퍼가 되겠죠. 버퍼가 되고요. 사이즈는 얼마만큼? 사이즈 오브 my student 구조체만큼 복사해주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복사된 스튜던트 2의 내용을 출력해주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좀 출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퍼에 읽어드린 그 내용이 구조체 스튜던트 2 변수에 구조체 변수의 스튜던트 2에 복사가 되고 그 내용이 좀 출력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드를 하고요. 실행시켜보면 파일에 썼던 내용을 다시 읽어드려서 그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처럼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바이트만큼 읽어드렸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의 수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학생의 수만큼 학생 정보를 이 경로에 파일을 써보세요. 단 학생의 이름, 나이, 성별도 키보드로 입력받습니다. 또 학생의 정보를 저장 구조체는 앞서 우리 살펴봤던 구조체 마이스튜던트 그대로 이용합니다. 라고 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자면 입력할 학생 수를 좀 2로 입력하고 파일을 일단은 쓰기 바이너리 모드로 오픈했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학생 수 2명이니까 첫 번째 학생 수의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그걸 파일 쓰고요. 두 번째 학생의 이름, 나이, 성별 입력받고 그걸 파일 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파일이 써졌다 그러면 실제 파일에 쓰지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앞에 학생 수를 먼저 쓰고요. 그렇죠? 이 바이너리 파일에 처음에 학생 수를 쓰고, 그리고 만약 이 같은 경우는 학생 수 2명이니까 첫 번째 학생 정보, 두 번째 학생 정보니까 요까지 해서 저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어떻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구조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메인 함수로 가보자면, 자, 먼저 파일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포인터 변수 하나 선해주고요. 학생 수를 입력받고요. 그리고 파일을 쓸 파일 경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학생 정보를 임시로 저장할 구조체 변수 하나 선해주고요. 자, 이런 변수를 먼저 선해주고, 자, 그럼 알고리즘 로직을 잠깐 보자면 먼저 학생 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 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파일을 열고요. 쓰기 모드로 열고, 다음에 학생 수를 먼저 파일에 써야겠죠. 그리고 학생 수만큼 반복을 하는데 학생의 이름, 나이, 성별 입력받고 그걸 이제 실제 파일에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반복해서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파일을 닫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단계에 맞춰서 우리 하나씩 차례대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학생 수 입력받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늘 해왔던 대로 printf 출력해주고 스캔F를 통해서 numStudent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수는 0보다 커야겠죠? 만약 0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else 자, 오류
내용을 아마 오류 내용을 아마 출력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는데요. 꼭 출력 내용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학생 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파일을 열어야겠죠. 파일을 쓰기 권한으로 그리고 바이너리 모드 열어야겠는데요. 자, p 파일은 fopen 파일 패스 wb. 자, 쓰기 언제나 새로 오버라이트하는 모드고요. 바이너리 모드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널이 아니어야 되죠. p 파일이 널이 아니다 하면 이제 요 밑에 있는 로직을 호출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똑같이 오류입니다. 파일이 오류가 발생했고요. 이 내용도 출력 및 처리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처리는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학생 수를 파일에 써야겠는데, 자, 정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바이너리 모드로 쓸 수 있고 텍스트 모드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바이너리 모드로 쓰기 때문에 바이너리 모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모드로 쓴다. 뭐냐면 인티저, 즉 4바이트를 있는 그대로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인트, 그래서 인티저 하나를 인티저 사이즈, 즉 4바이트만큼을 한 개를 쓰겠다. 어디에? p 파일에. 근데 그 쓸 내용은 뭐냐면 버퍼는 뭐냐면 num student, 우리가 좀 전에 입력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긴 하더라도 아무튼 이 버퍼가 되겠죠. 이 버퍼의 시작 주소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제 그 버퍼의 크기는 이제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티저 사이즈만큼이 하나 있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파일에 쓰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이너리 모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너리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문을 두면서 학생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반복을 위해서 인티저 값을 i는 0 이렇게 한번 선언해주고요. 자, 포문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돌면서 학생 수만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학생 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름, 나이, 성별 입력받고 파일을 쓰도록 하겠죠. 말 나온 김에 파일을 닫을까요? 다 끝난 다음에는 F 클로즈 해준 다음에 파일을 닫아야겠습니다. 파일 닫는 거 꼭 반드시 잊지 말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 나이, 성별 입력받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은 printf, scanf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입력받을 곳은 student라는 우리 임시변수 앞에 하나 선언해줬죠? 거기에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memset 해주고 student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size of 이렇게 my student 구두체 크기만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입력받기 전에 참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름, 나이, 성별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조체 스튜던트 내용을 파일에 써야 할 텐데 우리 바이너리 모드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fwrite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버퍼, 그러니까 스튜던트 버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크기는 자, 원소 단위 원소의 크기는 사이즈 오브 스튜던트가 되고 그게 하나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것을 p 파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썼을 때 그 크기를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 인티저 값 하나 더 전달받도록 할까요? 그래서 ret를 전달받고요. 또 이 내용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write 결과로 몇 바이트 썼는지, 그러니까 사이즈, 그러니까 몇 바이트가 아니라 몇 개, 원소 몇 개를 쓰게 됐는지 그거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원소 하나의 크기는 사이즈 오브 스튜던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제 프로그램 구현이 끝났는데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빌드를 하고요. 성공했고요. 실행을 해보면 2명 A, B, C 1, 2 그리고 이처럼 원소가 하나 사이즈 오브 스튜던트 크기만큼 원소 하나 파일에 저장됐다고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길동 나이는 21.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2.bin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메모장을 열어보면 뭔가 중간중간에 문자열이 있고 바이너리 모드로처럼 정상적으로 출력됐다는 것을 저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